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밤늦게 우리 여러분들 면접 고득점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 함께 나눕니다. 오늘 진행되는 것은 이 스파트강, 황금키 스파트강으로 우리 수강생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 공개해서 오픈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크게 면접의 승부를 가르는 세 가지 요소하고, 그 다음에 2025년 중등평가원 기출, 요 두 가지를 다루는데, 이 면접 승부를 가르는 세 가지 요소 다루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처음 준비하신 분들 계실 텐데, 처음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강의 이제 결정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요거 초등이나 중등이나 교과, 비교과 다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만점까지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 답변을 구조화해가지고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답변을 구조화해서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2차에 한 번 경험 있고 또 두 번 경험 있다. 뭐 그럴지라도 여전히 답변의 구조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모르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답변의 구조화를 뭐 기출이 제일 좋은 교과서죠. 그 기출을 가지고 답변의 구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그 황금키가 있습니다. 7가지 핵심 원리, 4가지 보조 원리가 있는데, 이 7 플러스 4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구조해야 되는가. 아주 여러분에게 요긴한 정보가 제공되니까 여러분들 도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면접의 승부를 가르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2차의 성격을 잘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습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 요소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뭐 만점 맞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형편없는 점수가 나오기도 하죠.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2차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제 81점에서 97.73으로 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재작년에 그 이전 81점 맞아가지고 면접을 떨어진 영양 선생님이 있었어요. 영양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그의 저에게 수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97.73이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영양 수석으로 이렇게 합격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비록 이 비교과 100점 만점인데 100점 만점에서 보면 거의 몇 점이 벌어졌어요? 18점이 벌어졌습니다. 꼭 이렇게 비교과가 아니더라도 교과도 이렇게 변별력이 크고, 뭐 초등도 다 마찬가지로 중등 초등 여러분들이 1차는 패스페일이고 2차에서 모든 것이 또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은 요 1점을 놓고 여러분들이 승부를 겨루는데, 2차에 수업 실현 또 면접 엄청난 변별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된다. 1차에 내가 1배에서 들었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경우 있고, 또 1배에서 못 들었다고 해도 여러분들 면접 잘 보시면 면접 때문에 이렇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아무렇게나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답변의 틀을 알고 먼저 시작하는 선생님들, 그 선생님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희 강의 같은 경우는 한 1주 안에 7 플러스 4 답변 요 황금키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응시하는 지역에 답변을 자동화해서 논리적으로 잘 답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굳히기, 굳히실 분들은 굳히기 하고, 또 뒤집기 꼭 하셔야 될 분들은 뒤집기 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지요. 자, 두 번째, 학습 방향 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면접은 그럭저럭 강의 도움 없이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마치 전공 공부하면 혼자서 독습하면 좀 어려움이 있듯이, 그 2차 수업 실현이라든가 면접 이런 것들도 역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면서 갈 필요가 있다. 근데 그 도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잘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고생하는데 그 고생이 물거품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학습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여기 나왔듯이 학습 내용을 구조화할 수 있고 또 학습량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사실상 2차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수업 실현 또 준비해야 되고 면접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미체 같은 경우는, 우리 중등 운미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시기까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아주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나올 만한 것을 좁게 깊게 공부한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이 학습 내용을 구조화해가지고 학습량을 최소화할 때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지역마다 다 다르게 출제되고 그래서 응시 지역에 맞게 방향을 잘 잡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응시하는 지역에 이제 필요한 배경 지식이 있겠죠. 근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가, 또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는가, 또 몇 가지 참고해야 될 자료가 있는데 꼭 참고해야 될 자료는 뭔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한다고 뭐 범위를 낮게 잡아서 이렇게 한다거나, 혹은 수준도 이 수준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높은 수준, 아니면 너무 낮은 수준, 이래가지고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응시하는 지역의 출제 경향에 맞게 맞춤식 학습을 하는 겁니다. 다루는 주제에 어떤 특징이 있고요. 또 문항수가 있고 답변 시간이 있고, 또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요구하는 가지수, 눈에 보이는 가지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지수,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예, 한 가지를 이야기할 때 몇 가지 문항으로 처리해야 되는가, 또 구성형 즉답형의 패턴들, 여러 부분들이 처음에 첫 단추 킬 때 명확하게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풀어가고 또 예상 문제를 풀어갈 때도 내가 응시하는 지역에 요 가지수가 전형적으로 몇 개가 나오는가, 뭐 세 가지가 나온다 한 문항에서 요구하는 것이 가지수가 네 가지가 나온다, 뭐 이랬을 때 또 이 그 가지당 문항수를 몇 개로 처리를 해야 내가 좋은 답변을 할 수가 있는가, 또 정해진 시간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구상이면 구상이, 집답이면 집답령, 거기에 맞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사용해야 되는 시간. 그것에 맞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요거에 아주 중요한데, 이게 정리 안 되고 막 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스터디, 이 운영 부분과 관련하는 되는 이야기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스터디를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가까스로 참여하고 했지만 실제로 스터디에서 별 도움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터디도 그냥 모이면 다 되는 건 아니겠죠. 모이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효율적인 운영 방안, 참여 방안, 이런 것들이 잘 정리돼 있어야 스터디가 여러분에게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되는 거겠죠. 또 아울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혼자 준비를 해야 된다, 혼자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혼자 준비하게 됐을 때 요 가장 또 효율적인 방식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방향을 잘 설정하고 응시 지역에 맞게 좁혀서 깊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평양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점점 더 그 길이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부산을 간다 하면 부산의 방향을 정확히 맞춰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장 이게 핫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방향을 잘 잡았어요. 방향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제가 말한 그 7 플러스 4 원리, 답변을 할 때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 7 플러스 4 원리라고 하는 요것에 의해서 내가 답변을 해야 되는구나, 그럴 때 가장 좋은 답변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 그걸 깨닫는 것으로 또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실력이 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내가 습득한 원리를 적용해서 만점짜리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숙달 속도를 가속화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체계적인 유기 학습을 해야 된다. 첫 단추가 어떤 것이고, 두 번째 단추가 어떤 것이고, 세 번째 단추가 어떤 것이고, 이것을 잘 알고 그 순서대로 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수고를 하더라도 이렇게 위기학습을 하지 못하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나무를 두 분이 하러 갔어요. 아침에 이렇게 같이 가서 나무를 하기 시작했는데 도끼질을 시작합니다. 그럼 한 사람은 어쩌냐? 하다가 쉬고, 하다가 쉬고, 하다가 쉬고, 이렇게 가는데,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도끼질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열심히 했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 사람이 열심히 했죠. 근데 결과를 보니까 누가 더 나무를 많이 폈냐? 첫 번째 하다가 쉬다가 하다가 쉬다가 하신 분이 더 많이 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 나무꾼이 물어본 거예요. 자네는 왜뭐 술렁술렁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뭐 나는 그냥 뭐 쉬는 시간도 없이 땀 뻘뻘 흘리면서 했는데 나보다 더 나무를 많이 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첫 번째 나무꾼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나는 45분하고 15분 쉬고 45분하고 15분 쉬고 했는데 그 15분 쉬는 동안에 뭘 했다? 도끼 날을 갈았다. 그렇습니다. 도끼 날을 갈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나무 향해 내리친다고 그 나무가 뻐개지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도끼 날을 제대로 가는 겁니다. 그거하고 이제 똑같은 것이 어떤 거냐면은 요 유기적 학습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한 주 내에 이 7 플러스 원리를 자기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봤던 그 응시적 문제를 퍼펙트하게, 이게 완전히 만점짜리로 7 플러스 4의 원리를 적용해서, 면접의 원리를 적용해서 면접의 알고리즘을 적용해가지고, 그걸 완벽하게 해내는 거. 그래서 그냥 입에서 그 만점짜리 답변이 술술술술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실제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도 제가 귀가 아프게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귀가 아프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일주 안에 딱 한 주 안에 끝내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면 2주까지 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것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응시적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역순으로 이제 2025년부터 4년 문제, 3년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중등이면 초등 문제, 초등이면 중등 문제까지도 같이 이렇게 풀어보는 거죠. 왜? 비슷한 유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그런 거고요. 어, 그래서 또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 다른 지역 출제 가는 문제까지도 이렇게 풀어보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출을 풀어보면서 기출을 교과서 삼아서 내가 지금 습득한, 이해한 이 원리를 적용해서 만점짜리 답안을 만들어 가보면서 동시에 해야 될 것이 배경지식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여러분 전공 공부할 때 많이 했던 단권화 교재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1차 합격자 발표한 후에 비로소 예상 문제는 풀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1차 합격자 발표 전까지는 예상 문제 안 건드는 거예요. 안 건들고 기출 문제, 내가 응시하는 지역의 기출 문제,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출제된 거, 내 응시적에 맞게 변형해서 한번 내가 해보는 거, 여기까지 가는 것이 1차 동안 여러분들 해결해야 될 겁니다. 뭐 그것이 확보되어 있으면 이제 1차 합격자 발표에서 내가 합격했다 하면은 거기서부터 예상 문제 풀어가면은 이제 되는 거죠. 그다음 또 숙달 속도로 가속화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아봐야 됩니다. 받아봐야 돼요. 이 피드백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스터디가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이렇게 뭐 전해주기 싫으니까 성의 없이 피드백을 이렇게 한다거나 또 나름대로 성의 있고 피드백을 하고 싶어도 알아야 면접을 하죠. 이런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피드백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뭐 영향가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예컨대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그 피드백을 포스처럼 한 번씩 이렇게 받으면 그걸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받고 또 이런 전문가가 피드백을 하는 것을 관찰하게 되면은 훨씬 더 자기 실력이 빨리빨리 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세 번째는 효율적인 그런 스터디 운영. 그래서 스터디도 한편 도움이 되는 것이다. 잘 이거 활용하면 여러분들의 숙달 속도를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체계적인 유기학습 또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의 피드백, 그다음에 효율적인 스터디 운영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숙달 속도를 가속화시키면서 만점까지 최종 합격까지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여러분한테 먼저 과제를 한번 내줬었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에, 오늘 강의 자료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이제 종류는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사전에 한번 이렇게 제가 풀어봐라 하고 던져준 것이 있었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전 그 연습 문제하고 또 오늘 제가 평가원 중등 자료, 오늘 강의 자료 올린 것하고 그거 같이 펴놓고 쭉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이거였죠. 중등 평가원 교육과 문제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민수학급 선생님들의 문제점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해봐라. 한 가지씩. 문제점 하나, 그 다음에 해결책 하나. 네. 일단 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대상은 민수하고 학급 학생들 문제점 한 가지씩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지도 방안을 이야기를 해봐라 했는데 여기서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어떤 패턴이에요? 그렇죠. 문제점, 해결책, 구조가 어느 구상형이든 직단형이든 초등이든 중등이든 교과든지 비교과든지 상관없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 해결책 구조를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답변이 구조화돼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보고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체크를 했을 거예요. 체크를 했을 텐데 이걸 가지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다음 이제 지도 방안을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건데 어, 첫 번째 논점이 있고 이렇게 두 번째 논점이 있어요. 두 번째 논점이 있는데 자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요 길다 하는 것하고 짧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제가 길다 짧다 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 길다 짧다라고 하는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예, 문제점 해결책 구조에서 정말 잘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길다 이렇게 문제점을 이야기했으면 해결책이 뭐가 되겠어요? 짧다 이렇게 가야 되지. 예, 그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뭐 크게 해야 된다라든가 또뭐 이쁘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잘못 답변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문제점 같은 경우 여기 뭐라고 어,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학교 규칙을 도구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지각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규명할 때 일단은 여기에 지금 문제점 규정에 잘못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한다면 이 규칙을 도구적으로 해석해서 이걸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면접에서 이렇게 어려운 말 쓸 필요 없어요. 면접관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문제고 지금 핵심은 뭐냐면 지각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태도를 이렇게 취하고 있는 거. 요거가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면 해결책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걸 그대로 뒤집어서 해결책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두 장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그대로 뒤집어서 해결책을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등교 습관, 책임 있는 등교 습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지각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태도를 갖고 있으면, 뭐죠? 제 시간에 학교에 등교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겠죠. 알겠어요? 지각을 해. 그러면 제 시간에 등교를 하는 것이 이제 리버스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A라고 그랬다고 하면, 문제점을 A라고 그랬다고 하면, 항상 여러분들은 그걸 180도로 뒤집어 가지고, 리버스 A,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 지금, 해결 방안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추악하다. 그런 거가 하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민수에게 개별 상담과 행동 계약을 통해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 A와 B라고 하는 X와 Y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이제 방법을 이야기한 거죠. 하고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때 여러분들 처리할 때 이 방법은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은 예시에다 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알겠어요? 자, 지각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제 시간에 등교하는 태도를 갖도록 해야 된다. 해놓고 어, 예를 들면, 민수하고 1대1 상담을 하겠습니다. 또, 민수하고 행동계약을 작성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디에? 바로 그렇죠. 이 예시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번 오류를 찾아봐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잘못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봐볼까요? 두 번째도 학급 학생들이 문제점하고 지도방을 쓰는데 똑같이 이제 문제점 해결책 구조죠. 그럼 문제점을 이렇게 썼어요. 문제점을 뭐라고 썼냐? 학급 학생들은 민수행동을 모방해서 지각이 허용되는 문화에 이제 동조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각이 허용되는 문화라고 그랬으면 해결책 뭐겠어요? 지각이 허용되지 않는 문화. 다른 말로 하면 제 시간에 등교하는 학급 문화가 돼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그냥 말만 좀 이렇게 말이 어렵게 나와서 확실하게 뒤집지는 못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섞어 놨습니다. 알겠죠? 지각이 허용되는 문화하고 문제점이 뭐예요? 제 시간에 등교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다. 제가, 뭐, 길다 짧다 했으면, 뒤집으면 미소 하면은 뭐 당기소, 그리고 부산 뭐 아빠다, 부산 엄마다 뭐 이런 식으로 우스개로 난센스 퀴즈까지 내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이 180도로 뒤집는 거, 이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취약한 부분이에요. 교과, 비교과, 초등, 중등 다 막론하고, 그걸 모르고 어렵게 답을 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되죠. 면접은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낱낱이 사실을 기억해갖고 여러분들이 거기다 토해내는 것이 면접이 아니고 원리를 이해할 때 그 원리를 이해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가 바뀌어도 그 원리를 적용해서 구조화된 답변, 논리적인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이런 문제점도 보이죠. 학급 회의와 규칙 재설정을 통해 하면서 또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방법이 나왔어요. 방법이야. 하우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시하는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학급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규칙을 재설정하고 하는 것들은 어떠냐, 여기서 예시를 들 때 풀어내라. 일단은 주장은 문제점을 뒤집어 가지고 길다라고 해서 짧다라고 해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짧게 하는 방법이 A가 있습니다, B가 있습니다, C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시답을 한번 봐볼까요? 제가 이제 정리한 거 보면 봐보십시오. 자, 문제점을 민수는 학급 규칙을 악용해서 점점 더 늦게 등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근거 부분은 말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뭐하고 관계 있냐면은, 지금 이 평가원 문제는요, 구상령 3개, 즉답령 1개. 그래서 구상령은 얼마 시간이 허락된 시간이 얼마냐? 2분 이내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3개를 6분 안에 풀어내고 나머지 4분이 남은 거 가지고 어째요? 즉답령을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상령과 즉답령은 배점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많아요? 즉답령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상령 세 문제, 총 100점 만점이라면 구상령 3문제 뭐 60점, 그다음 즉답령 40점, 이런 식으로 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구상을 해서 답변을 하는 요 구상령 같은 경우는 지금 요 10분 짜리 답변으로 보면 3개를 6분 안에 답변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분을 가지고 2가지나 혹은 3가지 물어보죠. 그것을 답변해야 되는데, 즉답령 답변할 때는 한 1분 생각하고 1분 정도 이야기하고, 또 1분 생각하고 1분 정도 이야기하고, 그런 훈련을 계속 반복해야 되겠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둔 상태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문제점 이야기를 하고 근거 이야기인데, 근거는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점은 그냥 해결책을 듣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문제점과 해결책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해결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점점 더 늦게 등교하는 태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은 어쩌냐? 지각하지 않고 등교하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지도하겠다. 이런 식으로 길다 짧다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민수는 학교 규칙을 악용하여 이렇게 나왔다면 이것도 그대로 뒤집어 주는 거예요. 민수가 학교 규칙의 중요성을 이해하여,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내가 주장을 해도 A, 스몰 A, 스몰 B라고 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 스몰 A를 뒤집어서 리버스 A, 그다음에 스몰 B를 뒤집어서 리버스 B,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꼭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장했어요. 주장은 이렇게 짧고 간결하게 주장하고, 그다음에 예를 이렇게 들어줬습니다. 예를 들어줄 때 민수하고 1대1 상담 실시하는 거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행동계약 하는 거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등교 시간 체크표 활용하는 거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총 어때요? 예를 들어주는데, 에, 제 시간에 등교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 예에서는 지금 크게 하나, 둘, 3가지를 들어준 겁니다. 예를 들 때는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는 방법도 있고요. 조금 이따 보면은 이렇게 나열하지 않고 여기 각각의 소제목을 붙여가지고 인수와 상담, 그다음 이제 행동 예약 활용, 마지막에 등교 시간 체크표 활용, 이런 식으로 먼저 짧게 이게 주장을 해주고 거기다 부연하고, 짧게 주장을 해주고 부연하고, 짧게 주장해주고 부연하고, 이런 패턴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쭉 늘려서 열거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수는 지각이 편입보다 손실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장, 예시, 효과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하면 총 몇 문장 돼요? 그렇죠. 3문장이 되는 거죠.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가지를 몇 문장을 사용해서, 그렇죠. 3문장으로 사용해서 하는 거. 때로는 4문장을 사용해서 하는 거. 때로는 5문장을 사용해서 하는 거. 이런 식의 그 패턴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패턴 중에 하나가 주장, 예를 들면 이를 통해, 이런 형태죠.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변형들이 존재해요. 근데 가장 기본형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것도 한번 봐보세요. 두 번째 논점. 문제점을 뭘로 잡았냐? 민수 행동을 모방해서 지각이 허용되는 문화에 동조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걸 그대로 뒤집어서 어쩌냐? 자, 지각이 허락되지 않는 문화. 다른 말로 하면 제 시간에 등교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고, 거기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학급 회의를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학급 약속을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아침마다 이 등교 현황표 작성해서 보상해 주는 거, 여기도 역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구조를 보면은 앞에서 첫 번째 논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장, 그 다음에 예시에서 세 문장, 여기 세 문장, 그 다음에 이를 통해 한 문장, 그러니까 총 다섯 문장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서도 다섯 문장, 뒤에서도 다섯 여기 앞에 또 있군요. 문제점 한 문장, 뭐 근거 한 문장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면 총 몇 문장이에요? 다섯 문장, 일곱 문장 사용했죠? 뭐 근거는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여섯에서 일곱 문장 사용한 거고 또 앞에서도 여섯에서 일곱 문장 사용해가지고 총 보면은 12문장에서 14문장으로 지금 몇 분짜리 답변이? 2분짜리 답변. 덩어리로 보면 총 몇 개예요? 4개짜리의 네 가지로 된 답변을 총 보면은 평균 한 13개 혹은 4개로 이렇게 답변을 했다. 문장수로 보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평가원이 됐든 아니면 서울이 됐든 경기가 됐든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물어보는가. 그 몇 가지를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그 가지당 내가 문장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내게 허락된 시간 안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봐볼까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 여기 보면은 음, 자, 이것도 역시 어려움이 나오고 이제 해결책 수업 설계방안 해결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논점으로 전문적을 신장의 노력방안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어려움 보면 여기 보면은요. 선생님 쉽다고 하지만 수업이 너무 어려워요. 또 어떤 걸 중점으로 공부해야 높은 점수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그럼 이 어려움에 대해서 수업 설계 방안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로 지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이제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 먼저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개별 맞춤형 수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놓고 근거는 말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지금 개별 맞춤형 수업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그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이 학생의 수준에 맞는 개별 맞춤형 수업을 설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해가지고 나오는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지금 원, 투, 쓰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되게 지금 쓰이는 패턴이 있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았겠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줄 때 통상 그냥 한 문장으로만 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평가원 같은 경우는 허락된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통상 세 개의 예 정도를 들어주더라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전문성 신장 방안인데 이 전문성 신장 방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전문적 학생 공동체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뭐 거의 요건 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주면서 크게 보면 한 가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해가지고 여기도 역시 어떻게 처리했어요? 여기도 역시 지금 세 가지로 이렇게 처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또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은 가지수로 보면, 지금 물어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건 한 가지 이렇게 둘로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그걸 어찌해야 된다? 어려움에 따른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뒤집어서 해결책을 이야기를 하되, 전체 허락된 시간을 고려해가지고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이 예시를 드는데 그 예시를 몇 가지로 내가 들어줘야 적절한 문장수가 되면서 2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여기서 문제를 낸 것 같죠? 요거 한번 봐봅시다. 오류를 찾아보라 했는데, 봐봅시다. 여러 문제 자주 나옵니다. 선택형. 자기하고 비슷한 교사 입장을 선택을 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유를 제시하라고 했으면 이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학교와 지역 사회가 서로 협력한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를 말하시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지금 주제가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인데, 예, 그 사례를 한 가지 대봐라. 했어요. 자, 귀를 쫑긋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하냐? 일단은 그 다루는 주제. 그 다루는 주제가 지금 지역과 연계한 교육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아주 핫 이슈로 돼가지고 지금 모든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나오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데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어쩌냐. 이것은 하나의 신형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거예요. 어쩌냐면 요 A 교사하고 B 교사가 지금 지역사회 연계해서 교육을 하는데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거든요.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을 놓고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리고 이제 사례를 대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내용은 여지껏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출연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지역하고 협력해서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공유학교가 있죠. 공유학교 플러스 기타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나눠 왔는데 이제는 또 새롭게 이렇게 평가원에서 쟁점으로 떠올린 것이 뭐냐면 지역과 지역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지역 연계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서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점으로 대별되더라. 그럼 첫 번째 관점은 어떤 겁니까? 학교 계획 수립과 운영은 교내 구성원이 정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설계를 하는 것은 학교고 그다음에 이 설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그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첫 번째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그거랑은 다르게 이렇게 그 교육을 기획하는데 그 주체가 학교 플러스 지역 사회가 같이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으로 전개돼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그 입장이 있는 것이 이제 요 관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참 좋은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잘 만든 문제다. 이거 첫 번째로 이 논점을 잘 봐야 되는 이유고요. 또 하나는 평가원을 위시해서 다른 모든 분들 마찬가지예요. 제일 골치 아픈 것은 뭐냐면 너무 말을 많이 하려다가 시간 오버돼 버린 그것도 문제. 그것도 문제고 거꾸로 지금 2분 써야 되는데 2분 쓰지 않고 한 1분도 못 쓰고 그냥 땡 끝나버렸다.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나에게 허락된 시간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 거거든요. 그런 것이 또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오류를 찾아봐라 해서 그 오류를 잘 찾았다고 하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고 그렇지 못하고 여기 뭐가 잘못됐을까 하고 그 핵심을 잘 건드리지 못했다고 하면 이걸 잘 듣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가짓수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이제 교사 입장을 선택하고 이유를 제시하시오. 그럼 여기 뭐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협력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이야기하라. 그럼 한 가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사례는 그냥 한 가지라고 딱 정해졌어요. 이건 결정적으로 정해졌어요. 정해져서 여기 이제 이유 말하면 한 가지 이야기하고 이제 끝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어떤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저는 A 교사 관점을 취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이유 딱 한 문장 혹은 두 문장으로 됐어요. 그럼 그거 끝내고 이제 뒤에 가서 사례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사례 이야기 하는데 통상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례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했던 대로 그 예시를 들어주고, 구체화해주고, 마지막 효과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끝낼 수 있는데, 여기,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사례 이야기할 때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요 정도로 이야기하고 끝냈다 쳐봐요. 그럼 뭐 네 문장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거 총 답변한 시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 그렇죠. 1분 안 되고 끝납니다. 근데 요것은 지금 구상형이에요. 구상형. 구상형이면 2분, 2분, 2분 평균 이걸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내가 요걸 1분도 안 돼서 답변을 끝냈다? 요것은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 판단을 잘해야 돼요. 아,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이렇게 된다면 사례를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 사례 어, 하면은 그 예 들어주는데 상당히 골치 아프겠는데 하면은 이유를 줄 때 여기 보면 이유 첫째 둘째 이거 그나마 다행이에요. 첫째 둘째 들었어요. 그러면 이유를 들으라고 할 때 이렇게 뭐 두 가지 정도는 들어줘야 됩니다. 한 가지로 그냥 딱 끝내면 어떻게 돼요? 이 뒤에가 너무 부담스러워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해가지고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용 중복되지 않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어느 거냐면 이것이 하나라고 친다고 하면 가지당 하나잖아요. 지금 하나면은 통상 지금 문장이 몇 개 정도 들어가요. 네 개나 다섯 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다섯 개가 들어가야 그게 이제 하나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것은 세 개나 네 개 정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돼요. 하지만 뭐 그 실력이 안 돼서 그게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한 두 개 정도는 만들어 주려고 해야 된다. 그러면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가 이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타는 뭐가 되냐면은 A교사 입장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했어요. 그래서, 어, 두 문장 했어요. 이거 평상시 많이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 때 두 문장, 세 문장 이렇게 하고 끝내요. 그럼 이를 통해 가지고 효과 말해주고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예? 결국은 중등 평가 문제는 어떻게 나옵니까? 세 가지를 물어보든가, 혹은 네 가지를 물어보든가, 큰 덩어리로 세 가지를 물어보든가, 아니면 네 가지를 물어보든가 하는 두 가지 물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답해버리면 다른 그런 전형적인 문제에 뭔만 하고 절반만 하고 이것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제대로 된 답을 제시해봐라. 제가 제시합니다. 잘 보세요. 3번 문제 한번 봐봅니다. 자, A 교사를 뭐 선택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A 교사의 입장이 더 가깝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뭐 첫째, 둘째까지 이야기 쳐봐요. 셋째, 넷째는 힘이 안 돼가지고 이야기를 못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그 다음이 쫙 보면은 어때요? 늘어났죠. 이런 것들을 잘 봐놔야 된다. 자, 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딱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학교가 기업하고 지역사회가 지원한 마을과 함께하는 진로 탐색 주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주장을 해놓고 구체적으로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교내 진로교육부와 연간 학교 진로 교육과정 속에서 진로 탐색 주간을 편성하고 그 안에 지역 도서관과 마을 기업 그리고 청년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이제 그 활용을 했냐. 지역 도서관 사서는 책을 만드는 사람, 책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또 마을 기업 대표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의 실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 청년 멘토들은 자신의 진로 선택 과정과 실제 실패와 재도전 경험들을 들려줘서 학생들이 진로를 현실적으로 바라보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또 교사는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설문으로 조사해서 모든별로 강연과 체험 부스를 선택하게 하고 활동 후에는 진로 전열 수기와 모든 발표 수업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게 보면은 보세요. 어,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문장, 여섯 문장, 일곱 문장, 그다음 마지막에 이를 통해 가지고 뭐 여덟 문장 이런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한 이쪽의 분량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보통 가지수의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느려서 답변하는 지혜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두삼위격으로 아까 답안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로 해가지고 끝나버려요. 요 정도로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충분히 늘려가지고 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앞에 선택해가지고 그 이유는 뭐 간결하게 말할 수밖에 없고 뒤에 한 가지 사례를 말하라고 하면 그때가 더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두 가지나 세 가지 사례는 어때요? 첫째,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해놓고 예를 들면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효과 이야기하고 끝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짧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워요. 그런데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을 때 그것을 이렇게 충분히 늘려서 답변하는 그런 요령들이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가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역도.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문장수를 잘 정해서 답변을 해서 시간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참고해서 쭉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문제를 좀 속도감 있게 가봅시다. 속도감 있게 가보면 세 번째 즉답형 문제인데요. 즉답형 문제는 그랬죠. 요건 지금 보면 앞에서 구상형 세 문제 6분 사용하고 나머지 4분 가지고 우리가 풀어보는 겁니다. 4분 가지고 풀어보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4분이니까 여기에 2분 쓰고 여기에 2분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즉답형이 배점 높으니까 잘 답변을 해야 되는데 1분 정도 생각해서 1분 정도 말하고 1분 정도 생각해서 1분 정도 말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1분 정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간결하게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게 이렇게 답변해야 여러분들이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답변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늘 또 나오는 문제입니다. 딜레마 상황이에요. A 교사 같은 경우 행정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다가 어떻게 됐냐?
얘는 학생 지도 업무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왜? 예, 학생 지도 업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학교의 본질인데, 내가 좀 곁다리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진짜 일을 하는구나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동료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지껏 해왔던 이 행정 업무를 놔버리면 공백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A 선생님 행정 업무 계속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딜레마 상황,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묻고 있는데 또 이 아래 패턴도 잘 봐야 돼요. 본인이 A교 종사자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관리자라면 혹은 부장교사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두 개를 나눕니다. 이런 패턴 잘 보셔야 돼요. 이런 패턴을 보시는데, 자, 결론은 어쩌냐.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A 교사나, 이 부장교사나, 이 공유하는 바는 있습니다. 공유하는 바는 어떤 것이냐. 여기 지금 짤막한 이 지시문에 나와 있듯이, 교사라고 하는 것은 학생 지도 업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다라고 하는. 또 동시에 어쩌냐면, 그러면 학생기도 업무가 본질이라고 하면 행정 업무는 그냥 내팽개쳐도 되냐? 그러면은 또 행정 업무도 어디까지나 이 학생 지도 업무가 잘 되도록 거기에 이제 인적 물적 자원을 정비를 해주는 거니까 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두 개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A 교사 입장하고 그다음에 관리자 입장 혹은 부장교사 입장 똑같을 수가 없겠죠. 똑같을 수가 없이 서로 갈리게 되는 그 지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 알면 봐보세요. 전체적인 거 여기 해설이 쭉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보면은 전체적인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은 학생 지도 업무는 선택하되 행정 업무는 책임 있게 인수인계하겠다. 이것이 당연히 A 교사 입장이 돼야 되겠죠. 왜? 바로 학생 지도 업무라고 하는 것이 교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근데 요 기존 행정직무는 인수인계를 책임 있게 정리하겠다. 해가지고 이유를 대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요 이렇게 말한 것을 요것은 요것으로 또 요것은 요것으로 이런 식으로 쪼개갖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요거 요령이에요. 앞에서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주장하면 그 두 개의 요소가 있어요. 그 이유를 붙일 때 하나씩 이렇게 끄집어 당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질문이 어떤 거냐면 업무 분장을 하는 교사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기존 행정 업무를 일정 부분 더 맡기되 단계적 기관을 전제로 분장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도 이제 이거 하나씩 이렇게 오는 거죠. 갑작스럽게 단절이 되면은 혼선을 줄 수 있죠.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한 학기 동안은 예를 들면 A교사 핵심 부분을 맡고 세네 담당자를 붙여서 공동 담당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둘째로 해가지고 A교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일정 부분은 배정을 해주지만 이제 행정 업무 일정 부분으로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학생 지도 업무를 그냥 행정 업무만 다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업무를 좀 줄여주고 이렇게 지도 업무 일부를 배정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해 정도에는 완전히 그 약속대로 그 학생 지도 업무를 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교사하고 그 다음에 그 보직교사 입장은 다를 수가 있다. 이거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거고요. 중요한 것은 어쩌냐. 지금 이런 갈등 사항이 행정업무 갖고 많이 이렇게 생기는데, 행정업무가 생기는데, 행정업무는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또 지속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비교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비교과 좀 빨리 속도를 내봅시다. 이거 재밌는 문제입니다. 비교과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인데, 진로 지도. 요 진로 지도 쪽인데, 진로 교육 쪽은 요새 뭐 초등, 중등, 가릴 것 없이 나오고 있는 주제입니다. 주제인데, 여기서는 그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맞춤형 진로 지도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 전체 주제는 어떻게 돼요? 이 진로지도 하면 무조건 맞춤형 진로지도. 그 하나 더 붙으면 체험형 맞춤형 진로지도라고. 맞춤형 진로지도라고 하는 것이 주제인데 여기서 이제 ABC라고 하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학에서 배웠던 마샤의 정체성 상태로 보면 이 A 같은 경우가 어떤 상태냐. 뭐 진로를 고민해 본 적 자체가 아예 없다. 그러면 정체성 상태로 보면 뭐겠어요? 여기는 정체성 혼란이 있죠. 어떤 정체성에 대한 탐색도 없고
그다음에 몰입도 없는 그런 정체적 혼란 상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들이 또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예요? 정체성 유실이죠. 그렇죠. 아, 부모나 교사 이런 권위 있는 사람들의 진로에 대한 입장을 그대로 수용해 가지고 그렇게 진로를 결정해 버리는 요것이 바로 이제 정체성 유실 쪽이고, 세 번째는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적성이 있어. 자기 이해까지는 됐는데 열심히 진로 탐색을 안 해. 네. 관련 직업이 뭐가 있는지 보는 게 귀찮아요. 그러면 이것은 정체성 혼란하고 정체성 확립 이쪽에 좀 뭐랄까요, 중간 정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세 특성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답을 풀어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어떤 거냐면은 문제점을 딱 잡아낼 때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단칼로 그냥 키워드로 딱 집을 수 있어야 한다. 어려움 이야기해라, 문제점 이야기해라, 부시렁부시렁 길게 드리면 그것은 꽝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 어려움은 뭐예요? 예, 진로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그거 나왔잖아요. 관심이 없는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면 어떤 식이냐? 따라서 어떻게 되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지도 방안이죠. 이렇게 단순 명쾌하게 가야 됩니다. 첫 번째 학생 어려움은 뭐냐? 진로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학생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겁니다. 라고 해놓고 예를 들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건실 상담 시간에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통해 갖고 이런 식으로 그 친구가 보건 쪽에서 답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를 통해 효과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 비학생의 어려움은 자신의 진로를 부모의 기대에 따라 타율적으로 결정하는 이제 상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진로를 부모의 기대에 따라 이렇게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걸 그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먼저 탐색해 보고 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앞에 없으니까. 이걸 그대로 뒤집어서 부모의 기대에 따라 했으니까 뭐 어떻게 나? 부모의 기대는 참고하되 예. 스스로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를 보면은 상담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 학부모와 또 상담을 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둘러 쪼갰어요. 이것도 나름대로 합리적입니다. 왜? 부모하고 지금 부모의 말대로 해가는 거니까 그 학생하고도 상담해야 되고 누구하고도 상담해야 돼요. 그 학부모하고도 상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렇게 두 개로 쪼개서 들었고요. 그다음 미를 통해 해가지고 효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셋째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건데 자기 이해는 있지만 그에 맞는 직업 정보를 찾아가고 진로를 구축하는 행동, 이것이 부족한 상태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뒤집어 보세요.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어찌해야 되냐? 이 직업 정보를 스스로 찾아보고 구체화하는 행동이 부족하다고 그랬으니까 진로를 구체화해 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뒤집어라.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 이제 그 사람의 건강을 돕는 일을 조사하는 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면은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 가지로 지금 답변하는 거잖아요. 세 가지로 답변할 때 그 문장수 한번 잘 봐볼까요? 그 문장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로 답변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접근해가지고 처리를 하느냐. 자, 하나, 아, 둘, 그다음에 셋, 넷, 다섯. 그렇죠? 세 가지로 답변하는데 그때는 야, 요 한 다섯 가지 문장수로 하니까 어쩌더라? 2분 정도 걸리구나. 그러면 나는 세 개로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그 문장수라고 하는 것들을 다섯 개 정도로 해가지고 앞으로 처리할래. 그래서 이후에 연습할 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또 선생님들 예들이 나왔으니까 쭉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어, 자, 두 번째 한번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도 이제 그 최근 가짜뉴스 허위정보 유포, 요거 가지고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하고 관련해서 평가원에서도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학생 지도 방안 한 가지와 그 다음에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교사로서 노력할 방안을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어떤 거예요? 아까 우리가 풀어봤죠? 하나하나 해가지고 총 두 개가 나온 거예요. 두 개가 나왔을 때 잘못하면은 앞에 학생 지도 방안 한 가지 이 이야기를 할때 그것을 한 네 문장 정도로 처리하고 가고, 그 다음 교사로서 노력해야 될 방안 네 문장으로 처리해버리면 어떤 식이 됩니까? 구상형인데 1분 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총론, 강론 형태로 이제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보면은 주장을 합니다. 한 가지로. 어,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무엇을 하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하는데, 이제 보건이니까 건강정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걸 예를 들면 해가지고, 여기 첫째, 건강정보 팩트체크 3단계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옆에 성명 쫙 하겠죠. 그 다음 둘째, 가짜뉴스 판별 체크리스트를 제작해서 비치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셋째, 보고지시 상담과 연계한 리터러시 교육을 하겠습니다. 하고 부연 설명이죠. 이 형태 잘 보세요. 한 가지 이야기하라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 나는 이야기에 건강정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근데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로 이렇게 쪼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되고. 그 다음에, 노력할 점은 뭐냐 해서 이것도, 약방의 간접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런 보건과 미디어 리터러시에 중점을 둔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여기 보면 또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전체로 보면은 요거 셋이니까 이 세부적인 가지수로 보면 한 6개 정도 되잖아요. 근데 통상 어쨌어요? 구상형의 4개 정도로 다루는 건데, 여기는 6개로 쪼갰어요. 6개로 쪼갰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요 각 한 주장에 대해서 들어가는 문장 수가 어찌해야 된다?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문장 수가 두 문장, 두 문장, 두 문장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예요. 만약 두 개로 이렇게 그 구체화를 했다고 하면 이제 문장 수가 3셋 정도로 가는 것이 적당하겠죠. 왜? 총 4개로 이야기했을 때 그 하나의 문장 수가 가지수당 문장수가 3개 내지는 4개가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것은 지금 내가 6개로 쪼갰어. 6개로 쪼갰는데, 6개로 쪼갰기 때문에 이렇게 6개로 이야기할 때는 그냥 주장하고 부연 설명하고, 주장하고 부연 설명하고, 주장하고 부연 설명하고 두 문장으로 쭉쭉쭉 이렇게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나? 여기 학급 담임 뭐 입장에서 이렇게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꼭 비교과 문제도 여러분들이 교과 문제로 바꿔가지고 충분히 풀어볼 수 있어요. 알겠죠?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거 중등 문제 오늘 풀었지만 초등 문제도 초등 문제로 변형해갖고 얼마든지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교과라서 나는 비교과 문제 안 본다 멍청한 겁니다. 또 비교과라서 교과 문제 안 본다 바보입니다. 좋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변형해갖고 여러분들이 풀면 돼요. 나는 중등이니까 초등 문제 안 본다 바보입니다. 또 초등이니까 중등 문제 안 본다. 역시 바보입니다. 다 기출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들이에요. 기출 문제는 좋은 문제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드리냐면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기출 문제 가지고 그것을 저는 뭐 7 플러스 4 원리를 주장합니다. 7 플러스 4 원리, 이 원리를 정해가지고 완벽하게 답변해보는 학습이 먼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완벽하게 어, 학습한 걸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쩐다. 입에서 그것이 술술술 나와야 된다. 그리고 최적의 시간에, 최적의 가지수로, 최적의 문장수로 답변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봤지 않습니까? 구상형인데 2개로 물어봐. 구상형인데 3개로 물어봐. 구상형인데 4개로 물어봐. 뭐 각 지역마다 이 평가원이나 경기 또 서울 구상형에 이제 허락된 시간들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다르겠지만 이렇게 구상형으로 물어볼 때 그 가지수가 어떻게 이렇게 그 결정이 되는가? 그럼 그 가지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원리로 보면 개수 배분이라고 그러는데 논점에 따라서 그 가지수를 잘 적절하게 배분을 해줘야 돼. 배분. 그다음에 적절한 배분을 해주고 그런 내가 가짓수를 4개로 배분했을 때 2개로 배분했을 때 3개로 배분했을 때 그때 문장수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알아가지고 그러면 나는 3개 이렇게 4개로 이야기하면 나는 항상 3문장씩 할 거야. 주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예시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효과를 이야기하는 얘기를 할 거야. 자, 나는 이제 3개로 물어봤을 때 나는 항상 4문장으로 대답할 거야. 주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예시를 1 들어주고 2 들어주고 그 다음에 효과 이렇게 해서 총 4문장으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어쩐다?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스파트 강으로 만나봤는데 오늘은 뭐 수강하지 않는 분도 제가 듣도록 좀 허락을 했고요. 앞으로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은 오늘 평가만 했죠. 평가만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서울로 가고 경기도로 가고 그다음에 초등도 하나씩 다 훑어보고 해서 2025년 문제 같은 경우는 스파트 강 한 1시간 정도 뭐 이런 정도 정해서 정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 갈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스파트 강은 일단 2025년 문제 한번 지나가면 또 다른 순서들이 계속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이제 다 듣고
또 개별적으로 공부하고 스터디 참여하시고 공부할 텐데, 제가 자부하건대 스파트강 그 듣는 1시간이 다른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으면 마이크 켜시고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질문할 거 있을까요? 예. 요거 지금 왔는데, 교수님 감사합니다. 비수강생인데 면접책 읽을 때보다 이 시간이 훨씬 도움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음,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면접책 읽어서 여러분들 원리 잘 모릅니다. 그러면 다 전공도 책 보고 공부하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세요. 20년 넘게 면접 이렇게 지도했어요. 그리고 요새 뭐 지금 좀 뭐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왜 물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학교가 어딥니까? S대입니다. 그러면 어제 S대 20년 넘게 이 노량진 면접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쭉 그리고 그 강의를 해오면서 학생들을 지도해 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7 플러스 4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모르면 80점 나와요. 또 70점까지 떨어지고. 근데 그거 아니까 그 아까 수석 합격했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때 7 플러스 4 강의 그 이틀간 하는데 그 강의 뜨고 저를 찾아오시더라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해. 제가 작년에 요7 플러스 강의를 들었으면 그 작년에 선생님 합격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순간에 어째요? 그 선생님은 수석 합격 결정 난 거예요. 왜? 그만큼 열심히 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거든. 근데 단 문제는 뭡니까? 원리를 모르고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또 질문 한번 내가 봐볼게요. 음. 면접이 시험인데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선생님 저한테 한번 전화를 거세요. 거기 보면 010-1606-4261이라고 나왔죠. 그 카톡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상세하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처음인 분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처음이면은 무조건 면접을 해야 됩니다. 수업시간하고 면접하고. 여러분 초수잖아요. 그러면은 해놔야 돼요. 전공 공부 1년 만에 됩니까? 면접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면접하고 수업시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합격을 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면접 강의를 드라마 보듯이라도 한번 들어놔라. 그리고 감을 잡아놓고 하는 것이 내년에 어차피 여러 번 합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속도를 내면서 최종 합격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질문 하신 선생님은 꼭 저한테 카톡을 한번 보내주시고요. 중등 임용강으로 따로 개설되어 있나요? 당연히 개설되어 있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진행 오시고, 지금 들어오시면 충분히 또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어요. 2차 붙지 모르겠어서 직강 다니기는 부담이 있는데, 1차 합격 이후에도 직강 커리큘럼이 있어요. 자, 직강이나 인강이나 크게 차이는 없어요. 직인강 다 똑같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제가 그러잖아요. 그 1차 붙을지 잘 모르겠지만, 자, 그 가능성이 0.01%라도 들으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 강의는 면접 강의든지 수업 시간 강의든지 한 번은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 한 번이 들어야 되는데 저는 면접 쪽에는 그 어느 강의보다 그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들으세요. 쓸 돈 써야 되고 시간 또 코피 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합격하면 오냐 하고 또 그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만약에 1차 합격자 발표하고 난 다음에 달려간다? 그것은 그 이전부터 몇 번 이렇게 떨어지시고 준비해 오신 분들, 그리고, 저, 일자 끝나고부터 준비해 오신 분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아이고, 나는 합격 거의 가능성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가 그래도 꼭 한번 이렇게, 어, 미드 보듯이 한번 쭉 한번 훑어는 봐라. 그랬더니 진짜로 그렇게 훑어봤어. 롤롤롤 하면서. 근데 합격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큰일 날 뻔했구나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1차 합격자를 발표한 다음에 꼭 울면서 전화하시는 분이 선아 선생님 계십니다. 전혀 준비 안 했는데 합격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커피 흘리면서 달려온 사람인데 어떻게 돼요? 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꼭 해라. 한 번은 들어라.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 꼭 한 번은 들어라. 그리고 1차 합격한 다음에도 이제 직강, 인강 차이 없다. 직강으로 들어라, 인강으로 다 맞아. 그때도 다 스터디 꾸려가지고 또 개별지도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 여러분들 아주 착각하는 거 있는데요. 그것을 대면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 생각하는데 아니 줌으로 선생님하고 저하고 일대일로 보면서 그리고 또 서너 명 이렇게 스터디 원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일대일로 보면서 제가 폭탄 막 던지고 여러분 으악하고 이런 과정들이 대면하고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하고 지금 온라인하고 그 차이점 없다. 오히려 훨씬 더 이 온라인 쪽이 여러분들 시간 절약하고 여러 가지로 풍성하게 피드백 받을 수 있습니다.
자, 7 플러스 4 강의는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임용닷컴 학원에 있어요. 제가 있는 거 7 플러스 강의가 임용닷컴 학원에 있고요. 이 7 플러스 4 원리는 꼭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교수님. 즉답령 4부분으로 나누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1분, 첫 번째 문제 1분 생각하고 답변. 어, 그러면 1분만 생각하면은, 답변이 되는 걸까요? 답변이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러냐. 기출문제 다양하게 풀어보는 거예요. 기출문제 다양하게 풀어보고, 되게, 이제 숙달이 되면 한 30초 되면 답당 나옵니다. 알겠어요? 30초 되면 나와.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잘 안 되지만, 제가 볼 때는 통상 30초에서 1분 정도 되면, 정상적인 학습 순서를 밟아오신 선생님이면 직답력 문제 충분히 이렇게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보면은, 이, 한 6분 정도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4분 써라. 아니면은, 한 5분에서 6분 사이에 쓰면 되겠죠. 제가 이런 경우도 봤어요. 끝나고 나서 선생님 저 답변하고 나왔는데 5분 30초 답변하고 나왔어요. 이거 어쩌면 좋아요. 그 선생님 실력 좋은 선생님이고. 근데 나중에 만점 맞았어. 평가원인데. 왜 만점 맞았겠어요? 그렇게 시간 압박을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10분 안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줘요. 주고 5분 30초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그렇죠. 핵심 팍팍 집어가지고 7 플러스 4 원리 적용해서 핵심만 딱딱 집어가지고 군더더기 안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어, 그렇게 해봐라. 알겠죠? 2분 절대로 넘기지 말고 구상령 할 때, 특히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그것을 2분 30초, 3분,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한 문제 끌고 가고 있는데, 그건 죄악입니다. 그건 전혀 지금 내가 그 가지수였다는 문장수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않고 이렇게 한 건데, 그거 딱 정해놓고 그 틀대로 가서 2분 안에 끝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즉답령 1분 충분합니다. 좋은 답변할 수가 있어요. 즉답령이 어렵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 서울 아니라도 인강 계속 피드백 합니다. 인강생도 스터디 짜가지고 지금 아직은 시작을 안 했는데 스터디 이제 뭐 내일 모레 이렇게 편성이 되면은 스터디 단위로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여기 급하신 분들 119 부대들 또 이렇게 모아놓고 다양하게 수준별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요. 또 좋은 것은 어떤 거냐면 다른 분 지도할 때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줘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해보는 것보다도 시간 날 때마다 특히 비교과 같은 경우는 계속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것밖에 없잖아. 그럼 계속 제 지도가 계속 되니까 그거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답변 연습해보고, 저 선생님은 저 부분을 잘하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네. 또 저 선생님 저 부분이 좀 부족한데. 자기도 이렇게 평가해보면서, 관찰 학습하는 거, 그거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건방지게 좀 이야기하면, 여러분 스터디 참여해서 100번, 스터디 그 시간 갖는 것보다 제가 피드백 주는 거, 그거 한 5번 보는 것이 그 100번 참여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고 자부합니다. 관찰학습. 엄청나게 좋아요. 자, 저는 말할 때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하는 게 특히 별로라고 생각해서 반복을 지향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길다 잡다를 대입하면 단어를 다양하게 쓰는 평가 영향이 없는 건가요? 없어요, 선생님. 면접은 창의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 논리적인 것을 묻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면접의 답변은 예술어가 아니에요. 실용어예요, 실용어. 그러니까 다섯 명쾌하게 귀에 쏙쏙 박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표현 쓰는 것은요, 어디서?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에세이 쓸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면접과 논술 이런 것들 다 실전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런 문제점은 말씀드리면, 먼저 문제점은 이런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런 것들은 정해진 틀이에요, 정해진. 그런 것들이 완전히 딱 그 연결어 같은 경우는 한 번 내가 가장 이것이 적절하다 이거 딱 정해지면 계속 반복해서 그걸 쓰는 거예요. 이거 썼다 저거 썼다가 아니라 항상 그 어려운 해결책, 그다음 문제점 해결책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표현은 내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간결하다고 생각하는 걸 딱 정해가지고 무조건 나오면 그 표현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고.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후자가 더 우리말 닿고 적절하다. 그러면 무조건 이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 않고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이 표현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그것이 숙달이에요, 숙달. 그 나중에서 입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술술술 나오는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다양한 거다. 창의적인 거 바라지 않습니다. 면접의 핵심은 논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당군화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방대한 정보 없는 압도돼서 당군화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제 평가원인지 제가 경기나 서울인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은 급하니까 지금 선생님들 어떠냐 자료만 막 계속 쌓아요. 나중에 면접 끝날 때 좀 키가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뭐 재수하고 삼수하고 하는 선생님은 뭐 천장까지 이미 다 자료가 그 자료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어. 그러면 필요한 자료는 뭐냐? 평가원 130페이지로 된 저 컨셉맵 있어요. 그 컨셉맵 그것이 그냥 평가원 같은 경우는 배경지식 답니다. 100% 다야. 그거면 끝이야. 끝. 그 다음엔 플러스 해가지고 뭐예요? 실제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거기서 이제 새롭게 배우는 것들. 만약 그 단거나 교재, 그 주제별 컨셉맵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따로 좀 정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이 경기나 서울 있잖아요. 제일 멍청한 사람이 경기, 서울 정책 막 열심히 외우고 있는 사람. 다 떨어져. 나오도 안 해.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강생들한테 그 경기나 서울의 그 정책에서 쓸데없는 부분 빼고 필요한 부분만 남긴 정리본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단교나 교재로 이렇게 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정책별로 이제 주요 과제들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기본 틀을 가지고, 그 한글 파일 거기다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필요한 것들은 거기다 좀 더 넣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정도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제일 잘못된 것이 이 교재 사고 저 교재 사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배경지식 냅다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고 있다. 그것 정말로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도. 단,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의 팁을 드리면, 기본 배경지식 갖고 있으면 되고, 정말 좋은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 제미나이나 챗GPT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그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이 예시를 들어야 되는데 그 예시에 대해서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내가 현장 경험도 없고 어떻게 예시를 생각을 해내. 근데 이제 그 지금 AI를 사용하면 하나 예를 주고 이런 분량 정도로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줘봐 하면은 그냥 챗GPT나 제미나이나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새벽 3시든지 4시든지 그런 부분에 다 요구하는 대로 프롬프트대로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기본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 기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한 평가원은 뭐예요? 평가원 같은 경우는 컨셉맵 그거 한글이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기 서울과 경기도는 정책, 예? 정책 그거 이제 축약 정리한 거, 그거 필요 없는 거 빼놓은 거 정리한 거 하나. 제 교재에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파일 드리고 그것에다가 그것에다가 기본적으로 그 AI를 활용해 가지고 내가 꼭 이 부분들 좀 더 알고 싶어. 그럼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 사례뿐만 아니라 한 사례 한 세 개 정도 내가 영양인데 이런 걸 주제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한다고 그랬을 때 한 5문장 정도로 이제 정리된 어떤 프로그램, 그다음에 내용, 그다음에 그 예시, 효과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싶다면 뭘 사용하라? 챗GPT 사용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돼요. 그거 꼭 선생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자료 쌓아놓지 마세요. 알겠어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정작 연습해야 될 시간 뺏기고 머리만 복잡해지면서 답 이렇게 저렇게 헛나가고 합격 못합니다. 자, 교수님 강의를 했어요. 평가원 지역에서 만점을 받았던 적이 있지만 그래요. 최종 불합격해서 다시 임용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교수님 강의 또 수강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시 교수님 피드백이 정말 예, 한번 들으세요. 왜냐면은 저 문제는 어디냐면 교과인지 비교과인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만점 많이 도움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번 들으셔. 그리고 면접 옛날에 했으면 또 다 까먹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듣고 자료 보고 공부하는 거 또 스터디 해가지고 어떻게 좀 뭔가 챙겨보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아예 부산에 가는데 KTX 타고 가면 되는데 예? 왜 걸어서 가요? KTX 타고 가세요. 단 비용이 문제인데 그 비용 저는 아끼다 똥 된다고 쓸 것은 써야 됩니다. 그리고 월급 한번 받으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들으세요. 들으셔요. 우리 선생님. 한번 그리고 나중에 연락 주세요. 만점 받았던 선생님. 제가 카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교수님, 12월 5일, 1월 4일까지 선행되는 특강을 신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강의가 1월 4일 1차 발표 때까지인가요? 지금 크게 보면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요. 1차 발표 때까지. 즉, 기출문제 싹 풀어보는 데까지가 그렇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도 편성돼도 운영되고 하다가 1차 합격자가 딱 발표하는 순간, 이제 그 스터디 기존에 있던 게 깨지고 스터디는 다 다시 편성되는 거예요. 스터디 편성되고 2차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돼? 예상 문제를 가지고 개별 지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따끈따끈한 개별 지도. 그때 그거 타고 가시면 또 많은 도움 받으시면서 됩니다. 그때 강의는 없어요. 강의는 없고 뭐가 있냐? 그때 이제 본격적인 개별 지도가 있는 거예요. 본격적인 개별 지도. 면접 답변할 때 자꾸 문제지에 적은 것을 보면서 답변하게 되는 것 같은데 면접관은 봐야 될까요? 그러진 않아요, 선생님.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상령, 오프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까지 이야기할 정도까지, 그때까지 아무튼 면접관하고 눈을 맞출 수 있어요. 충분히. 왜? 구상령은 다
구상을 미리 하는 거고 또 구상용 오프닝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100번, 1000번 연습해가지고 다 몸에 배웠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얼마든지 눈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눈을 보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첫인상이 아, 저 선생님은 이렇게 눈을 맞추고 살갑게 잘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인상이 박혀요. 그 이후에는 좀 이제 자유로워도 됩니다. 그럼 참고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고하면서. 그것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말아라. 그다음에 구상령에서도 서론과 결론을 빼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하라고 해요. 왜 하라고 하냐면은 이 서론과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이해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요. 내가 평가원 직을 봐. 그러면 그 교육학 노수라고 똑같아요. 첫 문장 이야기, 구상령 1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문장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교육은 포용적 창의인재를 기르고자 합니다. 이건 무조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 해놨어. 그 다음에 이런 그 포용적 창의인재를 기르려면 예를 들어서 교과인데 맞춤형 수업이 주제야. 맞춤형 수업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오프닝 끝내는 거예요. 오프닝은 절대 길면 안 되고 덕지덕지를 붙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깔끔하게 하게 가면 자기가 자신감도 붙는 거예요. 왜? 처음에 시작하는데 시작하는데 구상 일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내가 저 지금 구상령 오프닝 다 생각해놨어. 어떤 주제가 나오든지 다 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은 뭐 포용적 창의 인재를 기르고자 합니다. 이거 하나 해놓고 자 우리 교육은 예, 그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맞춤형으로 나오니까 뭐 그런 식으로 몇 개를 정해놓는 거 세 가지 딱 정해놓고 세 가지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문장 어때요? 두 번째 문장은 당연히 그러죠. 그런 인재를 길러내려면, 그런 교육을 잘하려면, 주제가 중요합니다. 그 정도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자신감도 더 생기고 내가 말할 때, 그 다음 이야기도 막히지 않고 쑥쑥 나오고, 마지막에는 제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교사가 된다면, 이렇게 제가 교사가 된다면,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 맞춤형 수업의 전문성을 키워서 포용적 창의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길지 않게 짧게 이런 것을 간결하게 딱 해내면 훨씬 좋죠. 그런 것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원리만 알고 적용하면 됩니다. 정의 모르면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 예. 경기 그러면 서론 이렇게 하세요. 서울 이렇게 하세요. 평가원 이렇게 하세요. 그거 하면 좋습니다. 근데 채점은 아니니까 채점 기준은 아니니까 안 해도는 돼. 안 해도는 돼.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해라. 충분히 할 수 있고 아까 만점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만점 맞은 분 어떻게 했겠어요? 구상형 할 때는 이렇게 오프닝하고 클로징 했겠지. 클로징 했겠지. 제가 그 과거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서울에서 만점 맞은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제가 강의 때 그랬어요. 강의 때 아이, 똑같은 말 듣고 있으면 우리 어, 면접까지 재미없으니까 그래도 좀 마무리할 때는 좀 신선하게 해라 하면서 제가 교사가 된다면 뭐 학생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해도 된다. 그것이 이제 뭐 학습 동기 같은 거 주제라고 하면 그런데 그 선생님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 똑같이. 그리고 만점 맞았어. 그런 식으로 지금 0.1점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도 정착할 수 있으면 하면 좋다. 대신에 이제 즉답형에서는 압박이 심하니까 안 할 수 있고 근데 즉답형이 정말 널널하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또 제가 교사가 된다면 하면서 클로징 정도는 넣어줄 수 있어요. 자, 평가원은 교과 비교과 상관없이 정책 정리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러죠. 평가원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대신에 뭐다 하냐면은 뭐 정도는 알면 좋냐면 내가 전북을 본다. 그러면 전북에 이제 거기 보면은 전북 교육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 뭐 지표 이런 것들이 있어. 그다음에 기본 정책에 대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프닝 할 때 그런 거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전북 교육은 뭐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기왕이면 전북 저 브랜드 써가지고 이야기하면 좋죠. 그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시책 볼 필요가 없다. 대신에 무엇을 알아놓으면 좋냐. 또 전북에서 수업을 뭐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생활교육을 뭐라고 하느냐. 평가를 뭐라고 하느냐. 진로교육을 뭐라고 하느냐. 그 정도는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 나오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업을 뭐라고 그래요? 질문과 탐구가 있는 수업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그런 식으로 수업을 이야기해도 질문과 탐구가 있는 맞춤식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과 탐구가 있는 깊이 있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죠. 그 정도를 정책을 활용해서 하면 아주 좋죠. 그런 정도는. 음. 절대 그래 보지 말아요. 아, 한글 파일 내일 올려드릴게요. 정책 한글 파일요. 깜빡했어요. 내일 올려드립니다. 대면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오늘 강의를 되니까. 그런데 뭐 혹시 강의를 듣게 된다면 온라인 스튜디오에도 참여하지 안 와도 됩니다. 공항제상 희망상 하시는 분만 하는 거예요. 온라인 이게 스터디는 희망자들한테만 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스터디도 뭐 한 두 개까지는 괜찮은데 여러분 세 개하고 네 개 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스터디 골라가지고 하나, 더 좋고. 온라인 강좌 두 개가 있는데 초등교육로서 적중 예상 문제를
그리고 아이도 지금 그게 혹시 제가 잘못된, 선생님, 여기 우리 초등 선생님은요, 초등 교직 논술은 교직 논술이고, 지금 교직 논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임용닷컴에 들어가셔서, 저를 찾아서 거기 보면은, 어, 초등 그 심층 면접 특강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면 돼요. 교수님, 이번에 경북 지역에 추가 질문이 신설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자, 우리 초등 선생님, 경북이나 전남이나 추가 질문이 있잖아요. 그럼 추가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어렵지 않게 나와요. 평가원 문제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건 정책에서 나올 때, 그 정책에서 그 충북 지역이면 경북 지역이면 경북 지역에 제일 강조하는 정책이 있어요. 정책이 있어. 그러면 역점 사업 8가지 뭐 이렇게 있어. 뭐 예를 들면 그 역점 사업에서 눈에 딱 보여 한 이거 3가지 정도 있어. 뭐 뻔하잖아요.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또 뭐 수업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놔. 정리를 해놔. 그럼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서 좀 차별성을 주는 자기 브랜드로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내요. 근데 그 문제 자체는 막 머리서 막 내가 죽으라고 공부해야 되냐 그런 문제는 아니고 평이하게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다 나옵니다. 과거에 대구나 뭐 전북이나 그런 지역에서 많이 자체 출제를 했어요. 근데 평이한 문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경북에 다문화 교실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농사노천 그 학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평가원 문제에서는 그것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평가원 문제를 일단 쓰고 그다음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게 다문화 학생, 다문화적 교실 상황에서 어떻게 교사가 해야 되느냐. 그럼 소규모 농촌학교에 갔을 때, 농사노촌에 갔을 때 교사가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할래. 이런 식으로 지역의 특성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직강생인데 남은 강의 인강으로 전환해서.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직강 인강 전환 그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 인강생도 직강 들을 수 있고 직강생도 인강 들을 수 있어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다 됩니다. 네, 내일 신청해도 스터디 짭니다. 스터디 편성은 아직 지금 안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또 후속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터디를 따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질문 받았고요. 오, 벌써 2시간이 지나갔네요. 아무튼 우리 선생님들 화이팅 하시고 이번에 이제 오픈 특강을 한 번 했지만 또 몇 번에 이렇게 오픈 특강으로 여러분들 뵐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제 그 초등 아고라 단톡방 그다음에 중등 아고라 단톡방 이것에 늘 상주하셔서 그때 그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010-2606-4262 아마 여러분 그 다운받은 자료에도 그거 있을 겁니다. 거기에 카톡으로 여러분 고민되는 상황들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답변해 드립니다. 아무튼 7 플러스 4 원리 여러분 아시고 이번에 황금빛 교사 골든벨 꼭 울리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